자, 오늘은 클라우드 모네라는 사람의 작품이거든요. 클라우드 모네는 1840년도에 태어나서 1926년도에 이제 죽어요. 그리고 프랑스 사람이고요. 이분을 보면은 사진으로 벌써 포스가 딱 느껴지죠. 굉장히 유명하신 분이에요. 그 당시에 인상주의라고 해서 19세기 중반에 사실주의가 넘어가면서 인상주의로 접어들면서 큰 획을 그은 작가들이 몇 분이 계시는데 뭐 여러분 다 들어보셨을 거예요. 반 고흐, 세잔, 폴 세잔, 뭐 르누아르, 에드가 드가, 뭐 피사로, 모네. 그 부류 중에 굉장히 한 획을 크게 그으신 하나가 클라우드 모네라는 분이에요. 이분의 작품을 제가 이제 그때 그 첨부 파일로 보내드렸었는데 오늘 이분 작품을 모사 보내드렸었는데 아마 많이 보셨을 거예요. 워낙 유명한 하고 유명하신 분이기도 하니까. 그런데 우리가 수련에 담겨있는 의미와 수련이 어떻게 탄생이 되었는지는 모르실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클라우드 모네가 젊었을 때 어떤 식으로 어떤 생각을 가지고 그림에 입문을 했는지 그거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해드릴게요. 모네는 굉장히 화가가 되고 싶어요. 그런데 집이 어려웠어요. 어려웠기 때문에 가족들의 반대를 무릅쓰고 이제 그림을 그리기 위해서 그 당시 핫했던 도시 파리로 떠나게 돼요. 그 프랑스의 어떤 지방 도시에 살았었는데 이제 도시로 나가는 거죠. 그래서 그러니까 모네는 처음부터 굉장히 독특한 생각을 가지고 나는 작업을 해야겠다는 생각을 했었어요. 그게 뭐냐면 나는 빛이 보여주는 세상을 포착할 거야. 이런 포부를 가지고 그냥 그리는 그림이 아니라 빛이 보여주는 어떤 사물이나 세상을 포착해서 그림을 그릴 거야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자신만의 스타일을 만들어가기 시작해요. 그 당시에는 이제 17세기, 18세기에는 바로크 로코코 시대라 그래서 이제 궁정화가의 시대였다면 19세기 초반에는 사실주의라고, 그러니까 말 그대로 사실주의는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얼마나 더 잘 리얼리스틱하게 재현하느냐가 그 사람의 그 화가의 지위를 결정했어요. 정말 돈을 많이 벌고 유명한 화가냐 아니면 그 스킬이 좀 부족하면 조금 뒤떨어지는 화가. 그렇게 해서 19세기 초반에는 사실주의가 굉장히 유행을 했었어요. 그러다가 항상 그 젊은 신진 작가들은 전문 미술 용어로는 아방가르드라고 하는데 그 한참 그 시대에 막 유행하고 그런 어떤 사실주의라는 사조에 염증을 느끼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래서 어떤 새로운 사조를 개발해내는 거죠. 그래서 인상주의라는 사조가 탄생을 하게 되는데, 이 그림을 보시면 사실주의, 그 당시에 유행했던 사실주의 그림과는 지금 너무 다르죠. 이게 모네의 인상, 해돋이라는 작품입니다. 잘 보시면 여기에서 해돋이라고 저희가 느낄 수 있는 건 여기 물에 비치는 이 잔상이라고 하나요? 그리고 사람 이런 것들이 하나도 사실적이지가 않죠. 자기 느낌, 그러니까 아침 해돋이의 자기의 느낌을 그냥 반영한 그림이에요. 붓터치도 굉장히 짧고 역동적으로 그렇게 표현을 했고 컬러 자체도 화려하지도 않고 굉장히 새벽에 어스름한 새벽 풍경을 그린 그림이에요. 이런 그림이 당시에 이제 쟁쟁한 화가들 아까 말씀드렸던 뭐 드가나 세잔이나 르누아르와 함께 같이 조그만한 전시회를 해요. 근데 이제 이 작품을 출품을 하는데 모네가 하지만 이렇게 포부를 가지고 전시를 했는데 막상 프랑스 화단의 이단아라는 소리를 듣게 돼요. 평론가들로부터 굉장히 외면과 조롱과 멸시를 받아요. 그래서 그 임프레셔니즘이라는 인상주의라는 사조가 이 작가들이 붙이고 그 당시의 평론가가 조롱하는 듯한 그런 어투로 쓴 그 이름이에요. 그래서 그 인상주의가 그대로 인상주의가 된 거예요. 그 정도로 굉장히 이게 무슨 그림이냐, 잘 그린 그림도 실제로 이게 뭐가 뭔지도 잘 모르겠고 색감도 굉장히 이렇게 눈에 들어오는 색감도 아니고 그래서 굉장히 그 비난을 받게 돼요. 그래서 모네는 20여 년간의 평단과
그 대중들로부터 외면과 비난을 받고 당연히 외면과 비난을 받으니 작품이 안 팔리겠죠. 그러면 일단은 굉장히 더 강해졌죠. 그래서 빚에 시달립니다. 빚에 쪼들려 30세와 40세를 그렇게 지내게 돼요. 꽤 오랫동안 무시를 당했던 거죠. 그래서 이제 모네는 파리를 떠나요. 파리를 떠나서 지베른이라는 그런 곳에 정착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근데 이 참 대단하신 이 모네님께서는 그렇게 그 세상에 안 좋은 시선을 받으면서도 자기의 어떤 가치관을 굽히지 않죠. 빛의 표현법에 더욱더 연구하기 시작을 해요. 하루 종일 풍경을 보고 그림을 그리던 모네가 빛의 변화에 따라 풍경의 색과 형태가 시시각각 변화한다라는 것을 이제 느끼게 돼요. 그래서 같은 풍경이라도 다른 그림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고 이것은 같은 풍경이 시간의 변화에 따라서 그러니까 아침, 점심, 저녁, 봄, 여름, 가을, 겨울 시시각각 그 시간에 따라서 완전히 새로운 풍경으로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면서 그것을 대중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뭘 작품을 만드냐면 연작 시리즈를 제작하게 돼요. 그 중에 하나가 건초더미라는 그 작업인데 이 건초더미를 잘 보시면 이게 지금 이제 모아놓은 거를 편집된 걸 제가 사진 찍어서 올린 건데 하나하나 다 모네의 그림이에요. 굉장히 수많은 건초더미 연작 시리즈를 제작을 해요. 근데 모네의 특징이 뭔가요? 빛을 연구하는 화가잖아요. 그래서 뭐 사진을 찍어서 집에 와서 그걸 보고 그리는 게 아니고 이 사람은 무조건 이제를 들고 야외로 나가서 아침, 점심, 저녁 이제를 한 곳에 고정을 해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건초더미가 지금 모양이 다 똑같죠? 두 개, 이렇게 두 개, 두 개. 이 건초더미 밑에 있는 거는 겨울이에요. 뭐 이건 봄인가요? 뭐 이건 여름이라고 볼 수 있고. 즉 이렇듯이 똑같은 그 대상을 같은 자리에서 하루 종일 있는 거예요. 아침에 그리고 점심에 그리고 봄에 그리고 가을에 그리고 그런 식으로 해서 이 시리즈를 제작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루앙 대성당이라고 해서 이것도 마찬가지죠. 성당 앞에서 하루 종일 이제를 들고 붓을 들고 시시각각 변하는 빛의 흐름을 관찰을 하면서 그려낸 똑같은 그림이지만 완전히 다른 그림인 거죠. 그렇게 해서 뭐 루앙 대성당뿐만이 아니라 뭐 포플리 나무 등 굉장히 여러 주제로 이런 연작 시리즈를 쭉 제작을 하게 돼요. 근데 이 그림을 그리기 이 연작 그림을 그리기 시작을 하면서 모네의 때가 핍니다. 평단의 호평을 받기 시작해요. 대중들이 관심을 갖기 시작을 하면서 모네의 어떤 독특한 개성을 인정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면 평단의 인정을 받고 대중들이 좋아하게 된다 그러면 당연히 작품은 팔리게 되겠죠. 그러면서 모네가 이제 가난에서 벗어나게 돼요. 그래서 모네는 이 시리즈를 팔아서 번 돈으로 뭘 하냐면 그 지베르니에 있는 농가 주택을 사서 작업실로 쓰다가 주변에 땅을 사요. 그래서 모네가 좋아하는 꽃과 나무를 심고 물을 대서 연못을 만들어요. 자, 이게 지금 모네의 정원이에요. 보시면 여기 연못이 있죠. 뒤에 이따가 이제 슬라이드 보시면은 아실 텐데 다리가 있어요. 이 정원을 본인이 만들기 시작을 해요. 워낙 이 자연을 좋아했기 때문에 그런 좋아하는 꽃하고 나무들을 가져다가 심고 또 물을 대서 연못을 만들고 자신만의 파라다이스를 만든 거죠. 자신만의 정원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모네의 그 그림의 특징은 어떤 대기의 색감이나 뭐 온도 이런 아주 미묘한 표현을 중요시 여겼기 때문에 그는 자기만의 정원에서 원도 없이 야외 연구실로 사용을 하면서 엄청난 양의 그림을 제작을 하는데 여기에서 모네 말년의 걸작인 수련이 탄생을 하게 돼요. 그런데 이게 참 모네가 이제 돈도 좋고 또 작품도 이제 많이 팔아서 자기만의 어떤 꿈을 실현했잖아요. 정원을 만들어서 실컷 그림을 그릴 수 있고 남들이 보기에는 너무나 아무 문제 없는 너무나 부러운 대상이었죠. 근데
이상하게 꼭 좋은 일이 있으면 나쁜 일이 있고 나쁜 일이 있으면 좋은 일이 온다는 우리나라 속담도 있잖아요. 그렇듯이 너무나 정말 다 좋은 그런 상황에서 모네에게는 굉장히 큰 불행한 악재가 닥칩니다. 첫 번째는 백내장에 걸리게 돼요. 자, 화가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눈과 손이겠죠. 눈을 잃으면 화가는 생명력을 잃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근데 지금의 백내장은 사실 뭐 굉장히 간단한 수술이잖아요. 그리고 금방 회복되고. 근데 그 당시 모네가 살았던 당시의 백내장이라는 그 질병은 수술을 해도 성공률이 낮아서 굉장히 치명적인 질병이었다고 해요. 그래서 관찰을 집중적으로 해야 하는 그런 모네한테는 굉장히 절망적인 질병. 그래서 모네는 백내장으로 시력을 잃어가고 있었어요. 그리고 또 부인과 아들이 사망을 하게 돼요. 또 더 나아가서 2차 세계대전으로 인해서 나라가 완전히 쑥대밭이 되죠. 전쟁의 공포, 사랑하는 사람들의 죽음, 시력을 잃어간다라는 그런 절망을 안고 모네는 마지막 혼신의 불을 태워서 일생일대에 걸자 초대형 수련을 제작을 하게 됩니다. 원래 그 당시에 백내장이 걸리면 그 백내장이 딱 진단받은 후에 10년 이내에 이제 시력을 잃어가면서 점점 물체의 형태와 어떤 색채 같은 것들이 이제 구분을 할 수가 없게 된대요. 그런데 모네는 사실 백내장이 걸린 이후에 이 엄청난 대작인 모네의 수련을 제작을 했거든요. 어떻게 할 수 있었을까? 아마 그 사물의 색채와 어떤 형태 이런 것들을 기억하고 경험에 의해서 재현했을 거라고 많은 평론가들은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모네의 이 수련은 그냥 아름다운 자기 정원의 수련을 그린 것이 아니고 잃어가는 눈을 꿈에 보이는 그 빛을 막 손으로 쥐어가면서 처절한 어떤 노력과 고민에서 나온 산물이라고 말할 수가 있죠. 저도 예전에 이제 그 미술관에서 모네의 수련을 본 적이 있는데 정말 잊을 수가 없거든요. 너무 좋았는데 사실 그 내용을 알지 못하고 봤었어요. 그랬는데도 좋았는데 나중에 이제 공부를 하고 이런 내용을 알고 모네의 수련이 어떻게 탄생을 한 건지를 알고 봤으면 얼마나 좋았을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나중에 다시 한번 꼭 가볼 건데 여러분들은 꼭 가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모네의 수련이 어디에 있는지 이따가 말씀을 드릴게요. 그리고 이제 모네 수련을 잠깐 이제 보실게요. 한번 저희 와서 볼까요? 이건 사진이에요. 지베르니 그 정원이죠. 모네의 집이 있는 모네가 만들어 놓은 정원. 너무 아름답지 않나요? 여기서 정말 하루 종일 앉아서 그림 그리고 명상 그래도 할 수 있을 것 같죠. 아까 그 모네의 사진 뒤로 보였던 다리 보이시죠? 이렇게 나무를 심고 연못을 만든 게 모네의 작품입니다. 자, 이거는 이제 모네의 그림이에요. 모네가 이 장면을 그린 거죠. 다리가 있는 연못을 그린 모네의 작품이에요. 수련을 엄청나게 많이 제작을 해요. 이렇게 부분적으로 큰 것도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같은 수련이지만 계절에 따라서 시간에 따라서 달라지는 빛의 양과 그 빛의 방향에 따라서 달라지는 모습들을 연작으로 해서 굉장히 많이 그려냅니다. 이게 엄청 큰 스케일의 그림이에요. 오늘 저희가 그릴 그림입니다. 모네는 이 초대형 수련을 1918년도 1차 세계대전 이후에 평화를 지키기 위해서 프랑스 정부에 기증을 합니다. 프랑스 정부는 당시에 그 온실을 이유로 해서 모네만을 위한 미술관을 건립하게 됩니다. 그게 바로 이 오랑주리 미술관입니다. 이 오랑주리 미술관 안에는 그 수련 시리즈 중에서 총 8점이 전시가 되어 있는데
높이가 2m예요. 이렇게 돼 있는데 높이가 2m고 이 8점의 그림을 이어붙인 길이가 100m라 그래요. 엄청난 크기죠. 사람하고 비교해 보시면 대충 크기가 짐작하실 거예요. 그래서 여기 앉아서 이 모네의 수련을 가만히 모네를 생각하면서 감상을 하시게 되면 아마 삶이 훨씬 더 풍요로워지실 거라고 확신을 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슬라이드는 여기까지 하고요.